퇴직식이 끝나고 정문을 나오는 순간 이 질문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는 퇴직금을 통장에 확인해보며 한숨을 쉬었고 누구는 마냥 해방된 것 같아 웃었지만 그 표정도 며칠 지나면 금세 사라졌죠. 그때부터입니다. 이 돈이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진짜 앞으로 30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게 됩니다. 특히 60세 전후의 퇴직자라면 이제 남은 삶은 짧아도 20년, 길면 30년 이상이죠. 이 글은 지금 60세를 전후로 은퇴를 맞이했거나 곧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과연 얼마를 준비해야 안심하고 30년을 살 수 있는가? 그 현실적인 기준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기 위해 쓴 글입니다. 1. 노후 30년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재무설계사들은 60세 은퇴 기준 최소 610억 원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엔 개인차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지 지방에 살지, 부부가 둘 다 건강한지, 누구 하나 요양이 필요한지. 하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다음 기준은 꽤 현실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분월 필요생활비 연간, 소요비용 30년간 총액. 기본 생활비만 약 200만 원 약 2,400만 원 약 7.2억. 안정적 여유 포함 약 300만 원 약 3,600만 원 약 10.8억. 결론 기본적인 생활만 하며 버티는 노후에는 7억 정도, 적당히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며 살아가는 노후는 10억 전후가 필요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퇴직금이랑 국민연금 합쳐도 택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1. 국민연금 단순 수급이 아닌 연기 전략 필요. 60세에 신청해서 조기 수령하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65세까지 미루고 연기하면 1.5배까지 늘어나기도 하죠. 생활비가 되는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 분산 설계. 퇴직연금 IRP, DC형은 꾸준히 운용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은 60세 이후 월 수령액이 꾸준히 나오도록 구조를 짜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평생 월 10만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연금 흐름입니다. 3. 현금 흐름이 되는 자산 월세, 배당, 소득활동. 집 한 채는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경우 월세나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꼭 짜두어야 합니다. 집 한 채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50만 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3. 실전 사례로 보는 노후 30년을 위한 금액. 사례 8억 있어도 불안합니다. 강모 씨 63세, 서울 공기업 정년퇴직, 퇴직금 포함 총 자산 8억 원. 매달 생활비 270만 원 정도. 아내와 단둘이지만 고정 지출이 많음. 국민연금 월 115만 원 수령, 개인연금 월 80만 원 수령. 딱히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는데도 적금이나 예금이 줄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함. 주식 배당도 조금 있지만 한두 번 병원비 나오면 8억도 금세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라는 설명. 교훈 8억이 있어도 병원비 경조사물가 상승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태롭습니다. 사례 5억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박모 씨 61세, 전주 자영업 은퇴, 자산 5억 주택 포함, 월세 2건 운영 중. 부부 모두 건강하고 자녀는 독립 완료.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160만 원, 월세 수입 60만 원. 연금저축은 월 70만 원씩 추가 수령 중. 외식보단 집밥, 국내 여행 위주 생활. 생활비 월 220만 원. 큰 욕심 없이 살면 5억도 충분하긴 해요. 단 어디 아프면 얘긴 달라져요. 교훈 적은 자산으로도 현금 흐름 소박한 생활을 조화시키면 가능합니다. 사례 노후를 설계 안 했더니 2년 만에 지쳤습니다. 이모 씨 60세, 퇴직 후 지방이사. 퇴직금 2억, 별다른 연금 설계 없음. 국민연금은 아직 신청 안 함. 당장 생계 위해 편의점 알바 시작. 건강도 무릎, 허리 계속 안 좋음. 의료비만 한 달 30만 원 넘게 나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교훈 자산도 자산이지만 연금 설계와 건강 관리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4. 그럼 나는 얼마나 모아야 할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지지만 다음 기준표를 참고해 나만의 목표치를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구분 필요한 자산 총액 30년 기준. 자녀 미혼, 수도권 거주, 문화생활 포함 1012억 원. 자녀 독립, 지방, 소도시 거주 68억 원. 기초생활 위주, 소득 일부 있음 45억 원. 이 중 얼마를 모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분, 배당이나 월세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분들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금액보다 중요한 것.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모아둔 돈으로만 평가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돈 없이도 유지되는 생활 패턴을 익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60세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당장 퇴직금을 예금에 묶어두지 말고 현금 흐름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당장 생활비를 쓰는 방식부터 30년 후에도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 보세요. 노후는 단순한 연장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인생의 두 번째 설계입니다. 지금 그 설계를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60세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기준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의 기준일 뿐이니까요. 서론 노후 30년,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60세는 은퇴 준비의 종착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무 설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를 넘는 현재, 은퇴 후 2530년의 생활비를 계획하지 않으면 자산 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 시점에 정확히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 없이 감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만 2025년 기준 통계와 재무 전문가의 계산을 토대로 60세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자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노후 30년 필요한 자산 총액은 얼마인가? 노후 필요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초생활비, 여유생활비, 비정기 지출이료, 경조사, 물가 상승 등을 포함해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자산 필요액이 도출됩니다. 1-1. 기본 가정 월 지출 기준 분석. 지출 항목 금액 월 기준 설명. 식비 및 생필품 약 70만 원 부부 기준 자가 거주. 공과금 및 통신비 약 20만 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포함. 의료비 평균 약 30만 원 65세 이상. 연간 평균 의료비 기준. 교통 및 여가 활동 약 30만 원대 중교통, 소규모 취미생활. 기타 비정기 지출 약 50만 원 경조사, 유지보수, 물가 상승 대비. 5월 평균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0년간 총 필요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지출 수준 연간, 필요 금액 30년 누적 필요 자산. 200만 원 2,400만 원 7억 2천만 원. 300만 원 3,600만 원 10억 8천만 원. 핵심 요약. 자녀 독립, 수도권 거주, 평균적 소비 기준 약 8억 원 이상 필요. 지방 거주, 소박한 생활 기준 5억 6억 원도 가능. 의료비 또는 부채 부담이 있다면 10억 원 이상도 부족할 수 있음. 2. 자산만큼 중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은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정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총액보다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 수입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2-1.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개인 약 60만 120만 원 부부 합산 160만 원 내외. 수령 전략 60세 조기 수령 시 감액 65세 정시 수령 70세까지 연기 시 최대 36% 증액.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수령 연기를 통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 2-2.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DC형 원리금 보장형은 안정적이나 수익률 낮음. 채권 ETF 혼합 추천. 연금저축보험펀드 납입 완료 후 55세 또는 60세부터 월 분할 수령 가능. 안정형, 성장형, 자산 비율을 조절해 월 10만 150만 원 수입 구조 설계가 핵심. 2-3.
기타 현금 흐름, 월세, 상가 수익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임대 수익, 배당금 배당주 또는 고배당 ETF 투자, 근로소득 시니어 일자리,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 등, 노후 안정 공식,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당월세 등 수입 최소 생활비 월 200만 원 이상. 이를 충족하면 노후 자산은 일정 수준만 유지해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자산별 은퇴 시뮬레이션. 사례 총 9억 보유, 연금 흐름 안정. 부부 서울 거주, 자녀 독립. 국민연금 월 150만원, 개인연금 월 90만원. 자가 보유, 배당 수익 연 300만원. 생활비 280만원 내외로 설계. 노후 30년 안정적 운영 가능. 사례 총 6억, 지방 거주 임대 수익 구조. 경북 거주, 주택현금 총 6억 원. 국민연금 월 130만원, 월세 수입 60만원. 생활비 220만원 이내로 조정. 중소도시 기준으로 문제없이 유지. 사례 자산 3억, 연금만 의존 불안정. 수도권 전세 거주, 국민연금 월 90만원. 개인연금 없음, 퇴직금 대부분 사용.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예상보다 빠른 자산 소진 및 노후 불안 증가. 결론 은퇴 재무 계획은 총액보다 구조다. 60세에 필요한 자산은 평균 710억 원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쓰는가, 소득은 어디서 오는가,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전문가 조언 요약. 60세 이전까지 연금 수입 구조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트화. 소득형 자산 확보 월세, 배당, 시니어, 근로로 현금 흐름 구조 유지. 의료비비정기 지출 대비 자산 별도 준비 최소 12억 원의 비상금 계좌 필요. 물가 상승 고려한 자산 운용 채권 ETF 활용으로 연 45% 운용 목표 설정.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자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후는 3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55세, 은퇴 후 제주에서 카페 차렸다가 3억 날린 사연. 제주도에서 카페나 할까?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은퇴 후 로망.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고 운전도 고되니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제주도 가서 조그만 카페나 운영하면 어떨까? 특히 5060대에 접어든 사람들, 평생 회사나 자영업을 하며 고생한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한적한 삶의 대명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차렸던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겪은 비슷한 실패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제주 이주가 왜 쉽지 않은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5세 택시기사, 은퇴 후 제주에서 카페 차렸다가 3억 날린 사연.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던 김씨 55세. 20년 넘게 운전하며 은퇴 후에는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핸들을 잡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힐링이 필요했죠.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나 하면서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은행 대출까지 합쳐 3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입지 선정 실패, 관광객 많은 곳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조용한 동네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운영비 부담, 커피 재료비, 직원 월급, 월세, 전기세, 홍보비까지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컸습니다. 고객 부족, 은퇴자들끼리 서로 손님이 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다들 돈을 아끼며 살기 바빴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를 접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꿨던 김 씨는 3억 원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채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2. 은퇴 후 제주도 이주 실패하는 3가지 이유.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은퇴 후 제주 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만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제주도의 물가는 서울보다 낮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비싼 품목이 많습니다.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서울로 나가야 하는데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가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씨도 처음엔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400만 원 이상이 들었고 결국 대출까지 끌어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힐링만 기대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은퇴 후 카페, 게스트하우스, 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김 씨가 운영한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니 장사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주도엔 이미 카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관광지의 카페는 철저한 성수기비수기 패턴이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창업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에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험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카페를 차리는 순간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외로움과 적응의 어려움. 서울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며 사람들과 어울렸던 김 씨. 제주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친한 친구나 가족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무료했습니다. 의외로 바쁜 삶 쉬려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카페 운영에 매달려 더 바빠졌습니다. 의료 접근성 문제, 작은 병원밖에 없어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서울로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까지 겹쳐 김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은퇴 후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실패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볼까요? 퇴직 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제주 이주 전 최소 1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며 물가, 문화, 생활 환경을 체험해 봅니다. 창업을 하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직접 경험을 쌓습니다. 비수기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적 계획을 세웁니다. 예시 62세 퇴직 공무원 어씨. 어씨는 제주도에서 정착하기 전 1년 동안 단기 렌트로 살아보며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생활을 준비했고 덕분에 정착 후에도 생활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소비 습관을 바꿨다.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능숙합니다. 예시 59세 자영업자 B씨. B씨는 은퇴 후 제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가 농사를 통해 식비 절약, 차 대신 전기 자전거 활용, 관광객을 상대로 작지만 꾸준한 수익 창출. 이렇게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유지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성공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꾸준한 수입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시 56세 퇴직 회사원 C씨. C씨는 제주도로 내려가 소규모 홈카페를 운영하며 한 달 15만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설정. 낮은 운영비로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선택. 덕분에 무리한 투자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제주 생활 신중해야 한다. 은퇴 후 제주도로 가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철저한 준비 없이 덜컥 내려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용 문제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사전 체험 없이 이주하는 건 절대 금물. 외로움과 건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제주도는 은퇴자의 낙원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퇴 후 제주 생활 신중해야 한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단순히 제주에서 살고 싶다는 감성적인 이유만으로 이주한다면 현실은 낭만이 아닌 생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제주도에서 실패하는가에서 더 나아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삶, 정말 전원생활이 정답일까?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조용한 삶이 꼭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사회적 교류의 관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치매 발생률도 낮습니다. 특히 전두엽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제주도에서 은퇴 후 외로움을 느낀 사례. 55세에 은퇴하고 제주도로 간 한 전직 은행 지점장은 처음엔 낭만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 오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온종일 혼자 있는 날이 많아요. 해결책. 단순히 한적한 곳에서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진짜 자유가 온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제주도에서 은퇴한 사람들 중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비수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관광업이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1년 내내 꾸준한 수입을 내기 어렵습니다. 57세 은퇴 후 펜션 운영하다가 실패한 사례. 한 57세 남성은 은퇴 후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비수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돌아와 다시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가? 연금, 임대 수익, 온라인 수익 등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3. 건강이 나빠지면 전원생활이 감옥이 된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은 수도권과 다릅니다. 큰 병이 생겼을 때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노화와 건강관리, 과학적 사실.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중근육 감소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의 1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노년기에 들어서면 일상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주도에서 은퇴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운동도 잘 못하고 병원 가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4세에 제주도 내려간 한 퇴직자의 이야기. 이분은 원래 건강했지만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병원을 멀리하게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해결책.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 운동 습관을 만들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하라. 4.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주도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계획 없이 떠났다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소 6개월 1년은 테스트 이주를 해보라. 막연히 제주도를 꿈꾸기보다 단기 렌트를 하면서 실제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지, 이런 요소를 직접 체험해 보면 제주도 이주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입원을 만든 후 이주하라.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임대 수익 부동산, 주식 배당 등. 시간제 일자리 프리랜서, 컨설팅 등. 이렇게 준비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제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제주도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모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제주도 이주 준비 없이 가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 살겠다는 꿈은 누구나 꾸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작정 이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현실적인 계획부터 세우세요.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가 자유롭고 평화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퇴직 후 손에 남은 건 불안과 빚뿐이라면 어떨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후 매달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사라지니 당장 생활비부터 의료비, 자녀 교육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가 내 인생의 끝일 줄은 몰랐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당신의 미래가 될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퇴직 후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하고 평생 지속 가능한 월급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삶의 비참함을 피하려면 1. 현실을 직시하라. 은퇴 준비의 중요성.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막연히 퇴직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비를 소홀히 합니다. 한 예로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았지만 1년에 3천만 원씩 지출하며 불과 10년 만에 모든 자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유지하고 불려갈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2.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에 퇴직한 박 씨는 은퇴 후 월세 수익과 배당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작은 상가를 마련해 월세를 받을 준비를 했고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덕분에 그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훈 퇴직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출을 통제하라.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고급 차량 유지비와 해외여행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5년 뒤 그들은 예금과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정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간단한 국내 여행으로 만족하며 매달 2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했습니다. 정 씨는 지금도 충분한 예금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훈 지출을 통제하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퇴직 후 지옥을 피하는 3가지 필수 전략.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지금부터라도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은퇴 후 매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연금, 배당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퇴직 후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산관리사나 은퇴 설계 전문가를 통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 현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커피값이나 외식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퇴직 후 남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함께 경제적 여유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노후에 남은 건 빚뿐이라는 말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노후 재정 설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수 전략. 은퇴 후 재정 관리 준비가 부족하면 불행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재정적 현실을 과소평가합니다. 막연히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믿으며 정작 구체적인 준비는 미루곤 하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은퇴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1. 고정 수입원을 확보하라. 연금과 추가 소득의 중요성.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원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이지만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씨는 퇴직 전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매입해 월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과 월세 수입이 합쳐져 매달 약 4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전 수익성을 가진 자산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 부동산 매입 및 월세 수익, 주식 및 채권을 통한 배당금, 퇴직 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팁.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하거나 소규모 창업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지출 통제. 필수 소비와 선택 소비를 구분하라. 지출 관리의 핵심은 필수 소비와 선택 소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과도한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금세 자산을 소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해외여행과 명품 소비를 즐기며 5년 만에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소비를 줄이는 등 고통스러운 재정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 정 씨 부부는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며 퇴직금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팁. 지출 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필수 소비 우선순위 정하기.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필수 항목부터 예산을 책정하세요. 지출 기록하기. 모든 소비를 기록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세요. 소비 습관 점검. 대체 가능한 소비 방법. 대중교통 이용, 중고 구매 등을 찾으세요. 3.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 비상금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 요청 등은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대비하지 못하면 금세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퇴직 후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3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비상금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부부는 결국 집을 팔아 병원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정 씨 부부는 퇴직 전부터 비상금을 꾸준히 모아 두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집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팁. 비상금 마련하기. 전체 자산의 20%를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하세요. 보험 활용하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세요. 리스크 분산하기. 자산을 한 가지 형태로만 보유하지 말고 현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분산하세요. 4.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
적극적인 은퇴 설계의 중요성. 퇴직 후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사례로 62세에 퇴직한 이 씨는 유튜브를 시작해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며 매달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꾸준히 배우고 시도하며 지금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젠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팁. 배움의 기회 찾기.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워보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세요. 새로운 직업 탐색하기. 은퇴 후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탐구해보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고정수입원, 철저한 지출관리, 비상금 마련,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준비한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노후에 남은 건 빚뿐이라는 말을 당신의 현실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를 설계하세요. 정년퇴직만 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적어도 평생을 교육에 바쳤으니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연금통장 딱 열어보는 순간 참담했습니다. 이건 서울 구로구에서 은퇴하신 한 교사 선생님의 말입니다. 교직은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죠. 특히 연금이 든든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이 교사면 노후는 걱정 없겠네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은퇴 교사들은 조금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연금이 있긴 한데 생활비로 쓰기엔 빠듯하고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은 사라졌고 급등한 물가와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울의 은퇴 선생님들, 특히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또 은퇴 후 생활은 어떤지,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은퇴 교사의 현실 소득 연금이 전부가 아니었다. 서울 구로구의 김 선생님 63세는 1989년부터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는 교직연금은 약 230만 원입니다. 듣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도 안 돼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생활비만 해도 훅훅 나가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은퇴 전에 받던 월급은 400만 원이 넘었는데 절반 수준인 연금으로 갑자기 전환되니 소득 체감 격차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더해 김 선생님의 남편 역시 몇 년 전 은퇴하면서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는 시기에 들어간 거죠. 사례 1. 이게 정년퇴직의 대가일 줄 몰랐죠. 박 선생님 61세는 서울 구로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재산도 있는 편이라 여유롭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의 연금은 약 220만 원. 남편은 일찍 퇴직했고 자녀 둘은 아직 대학생. 결국 박 선생님은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어 생활을 보태는 중입니다. 사례 2.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요? 서울에선 힘들어요. 최 선생님 65세는 고등학교 교사로 32년간 근무했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하지만 이 퇴직금은 자녀 결혼자금, 주택 보수비, 차량 교체 등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고 현재는 연금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 월 250으로는 외식도 부담스러워요. 전기세, 관리비,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싶어요. 그래서 최 선생님 부부는 최근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여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례 3.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윤 선생님 66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정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연금 덕에 자식 손 안 빌리고 살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는 매달 연금 240만 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만 25만 원, 약값 1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등으로 고정 의료비가 크다 보니 실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15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니까 연금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결국 아들에게 손 벌렸어요. 내가 받는 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교직은 분명 일반 직업보다 은퇴 후 수입원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교사들조차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지 연금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은퇴 전부터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소규모 임대 수익, 배당주, 유튜브 블로그 활동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위기가 오기 쉽습니다.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자가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건강은 연금보다 우선입니다. 윤 선생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 하나로 노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정기검진, 식습관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야말로 진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직 30년 끝에 받은 금액이 이거라고요? 라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믿었던 안정이 생각보다 불완전했다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은 곧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힌트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살 길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막연한 믿음 대신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연금 외에 수입원과 소비 습관까지 돌아보는 실질적인 점검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에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여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교직 30년 끝에 받은 금액이 이거라고요? 서울 은퇴 교사들이 말하는 노후 연금의 실제와 한계. 글쓴이 노후 재정 전문가 김. 대한민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안정성과 노후 보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제도 덕분에 교직을 선택하는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락한 삶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서울 지역 은퇴 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대와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울 구로구 은퇴 교사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의 실상, 그로 인한 노후 재정 환경, 그리고 예비 은퇴자에게 필요한 대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교사의 연금 실수령액 어느 정도일까? 교직을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평균 월 230만 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평균 190만 원, 200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처럼 생활비와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 연금으로는 실질적인 경제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료비, 주택 리모델링, 자녀 결혼 자금, 차량 교체 비용 등 비정기 지출은 연금을 초과하는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례 1. 김모 선생님, 63세, 구로구 거주,
중학교 교사 출신. 연금 230만원, 수령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후 약 195만원 실수령. 부부가 모두 은퇴, 자녀는 취업 준비 중. 매월 고정 지출이 220만원 이상. 연금이 고맙긴 한데 서울에서는 빠듯해요. 예상보다 더 빨리 통장이 비는 느낌이에요. 이 연금의 절대적 안정성은 착각일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과거에는 평생 보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구조조정 및 개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수령액의 인상률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200만원은 10년 뒤에는 150만원 수준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2. 박모 선생님, 61세 초등학교 교사 출신. 연금 220만원 방과 후 돌봄 교사 아르바이트 월 80만원. 자녀 2명 모두 대학 재학 중. 부부 합산 월 소득 약 300만원, 실생활 지출은 350만원 수준. 예전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닐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에요. 3. 연금 외 수입원 확보가 필수인 시대. 현재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비교적 높은 연금 수령 구조의 수혜자이지만 앞으로의 은퇴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직장 내 기여금 부담이 높아 그만큼의 대체 소득도 요구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외 추가 수입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다양화,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 소득 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교육 연계 아르바이트, 방과 후 강사, 독서지도,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수익원,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온라인 클래스. 배당주 및 리츠 투자, 장기 보유를 통한 월 배당 전략. 지출 구조, 재설계, 고정비를 줄이는 생활 전략.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로 주거 이전. 주택 임대 활용 또는 다운사이징. 비급여 의료비에 대비한 실손보험 또는 의료비 적립. 건강관리,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정기 건강검진, 운동습관화, 식생활관리. 만성질환 대비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 전략. 노후 의료비 예산 편성, 매월 최소 20만원 이상 별도 확보. 사례 3. 윤모 선생님, 66세 중학교 체육교사 출신. 연금 수령액 240만원.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병원비 800만원 지출.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 및 고정 약제비 30만원 발생. 연금 덕에 버티는 줄 알았는데 병 하나로 전세가 역전됐어요. 지금은 아들 도움 받아요. 결론, 안정된 연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여전히 민간에 비해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대 수명의 연장, 생활비 상승, 불안정한 경기 흐름 속에서 연금은 노후 재정의 한 축일 뿐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비 은퇴자와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복합적인 준비입니다. 연금, 건강, 부업, 지출관리,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진짜 안정된 노후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은퇴 준비, 연금만으로 정말 충분한가?